새벽 5시 겨울 찬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갈 때면 윤서진은 이미 낡은 원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는 부모님께 20살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인데 벌써 4년째 같은 시간을 가리키며 서진의 새벽을 깨우고 있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면서 서진은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렸어요. 어젯밤 세어본 잔돈이 얼마였는지, 오늘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워도 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요.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서진은 목도리를 더 바짝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편의점 계산대를 지키는 일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이 사가는 삼각김밥과 커피를 계산하고 도시락을 데워주고 택배를 정리하다 보면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나가죠. 편의점 일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서진은 홀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들로 북적이는 레스토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여기 물 좀요. 계산이요. 주문이 왜 이렇게 늦어요? 사방에서 손님들의 목소리가 날아들고 서진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발바닥이 아파올 때까지 뛰어다녔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월세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침대에 몸을 던지기 전에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생 서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누나, 수학학원비 이번 달 것도 입금됐어. 고마워. 밥은 먹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진은 그 속에서 동생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서준이는 내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죠.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서진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공부만 해. 누나가 다 알아서 할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 서진에게는 동생과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6개월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서진은 병원을 찾아가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가끔 할머니는 서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기 간호사님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서진이에요. 손녀요. 밝게 웃으며 말하면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진을 바라보다가 조금씩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낡은 월세방 책상 서랍 안에는 빨간색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진은 매달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어요. 동생 학원비, 할머니 병원비,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번 달은 꼭 버텨보자. 작은 거울 앞에서 지친 얼굴을 마주하며 서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뺨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서진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서진이 무너지면 동생도 할머니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요. 레스토랑 그린 테이블은 대형 쇼핑몰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조명과 함께 파스타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오전 11시 서진은 직원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새벽부터 편의점에서 일한 탓에 이미 피곤이 얼굴에 드러났지만 서진은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고 홀로 나갔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 직장인 무리, 데이트하는 연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채워갔어요. 서진은 메뉴판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오면 조심스럽게 서빙했죠. 뜨거운 접시를 나르다 보면 손바닥이 얼얼해졌지만 서진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니저 박도연의 시선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35살의 박도연은 이 지점을 맡은 지 6개월째였어요. 본사에서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그에게는 매출 숫자가 전부였죠.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박도연은 서진을 카운터 옆으로 불렀습니다. 윤서진 씨, 잠깐만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서진은 손님 테이블에 물을 갖다 주고 재빨리 박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웃는 건 좋지만 손님당 매출도 올려야지. 박도현은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메뉴 추천할 때 사이드 메뉴나 음료 세트를 더 적극적으로 권해봐요. 그냥 주문만 받으면 안 돼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돌덩이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권하는 게 서진에게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서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손님 테이블에 가서는 저희 오늘 신메뉴로 나온 크림 파스타가 정말 인기예요. 샐러드 세트로 주문하시면 더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했죠. 어떤 손님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어떤 손님은 아니요. 괜찮아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서진은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고르세요 라며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자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레스토랑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서진은 빈 테이블을 정리하며 땀을 닦았어요. 발목이 욱신거렸고 허리도 묵직했죠.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곧 오후 티타임 손님들이 들어올 테니까요. 서진은 물컵을 채우고 냅킨을 정리하고 메뉴판을 닦으며 다음 손님을 준비했습니다. 박도연은 사무실에서 나와 다시 한번 홀을 둘러봤어요. 그의 눈에는 테이블 회전율, 주문 금액, 서비스 속도만 보였습니다. 서진 씨, 저기 창가 테이블 손님들 후식 주문 받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박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식사 끝나고 10분 안에 후식 제안해야 해요. 그래야 매출이 올라간다니까요. 서진은 창가 테이블로 가서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디저트는 어떠세요? 티라미수랑 아이스크림이 오늘 특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배가 부르다며 정중히 거절했죠. 서진은 네, 그럼 계산해 드릴게요라며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손님들이 나간 뒤 서진은 테이블을 닦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손님에게도 그 다음 손님에게도 진심 어린 미소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참 추운데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손님들은 서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죠. 누군가는 아가씨, 참 친절하네요라며 고마워했고, 누군가는 여기 직원들 다 친절해서 좋아요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오후 5시 서진의 근무 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으며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서진은 이곳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힘들어도 지쳐도 서진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레스토랑 유리문이 열리며 할아버지와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는 78살의 품격 있는 노인이었어요.
깔끔하게 다린 와이셔츠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손자 태윤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조금 긴장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은 초롱초롱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진은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신가요? 밝은 목소리로 물으니 정만호는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창가 쪽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메뉴판을 들고 그들을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죠. 밖으로는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색 셔츠에 감색 조끼를 입은 모습이 마치 어른들 모임에 나가는 것처럼 정갈했죠.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윤아,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도 돼. 태윤이는 수줍게 웃으며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서진은 물을 따라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요? 정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손자 생일이라서요. 12살이 됐네요.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와, 생일이시구나. 생일 축하해요. 태윤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했죠. 그런데 정만호의 눈빛에는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슬픔이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없이 처음 맞는 생일이라 할아버지가 특별히 데려왔단다. 그 말에 태윤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윤이의 모습에서 몇 년 전 부모님을 잃은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서진은 무릎을 굽혀 태윤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태윤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정말 멋진 생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태윤이는 서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태윤이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으려 애썼죠. 주문을 받은 서진은 주방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서진은 매니저 박도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매니저님, 저기 창가 테이블 손님이 생일이신데 작은 초라도 켜드려도 될까요? 박도현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초는 케이크 주문한 손님한테만 주는 거예요. 규정이잖아요.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도 될까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박도현은 한숨을 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대신 다른 손님 서비스에 지장 주지 말고요. 서진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움직였어요. 음식이 나오고 태윤이와 할아버지가 식사를 시작했을 때 서진은 작은 컵케이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었죠. 그 위에 작은 초 한 개를 꽂고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어요. 서진은 홀 조명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한 뒤 케이크를 들고 태윤이 테이블로 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진은 작게 노래를 부르며 케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촛불이 태윤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고 정만호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손님들도 함께 박수를 쳐주며 축하해 주었죠. 소원 빌고 초 꺼야지. 서진이 따뜻하게 말하자 태윤이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후하고 초를 불었어요. 그 순간 태윤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태윤이 생일 축하한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친 정만호와 태윤이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끗이 비워진 접시들만 남아 있었죠. 태윤이는 할아버지에게 기대어 할아버지,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정만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서진은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정만호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주머니를 더듬어 봤지만 지갑이 느껴지지 않았죠. 정만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재킷 안주머니도 확인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는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태윤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정만호는 다시 한번 주머니란 주머니를 전부 뒤졌어요. 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해본 적 없는 정만호였거든요. 서진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집에 다녀오시면 되죠. 하지만 정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이런 일로 창피를 당하다니 정만호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태윤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때문에.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데려온 할아버지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에 태윤이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내가 생일 파티 안 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때 매니저 박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도연은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말했어요. 규정상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정만호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경찰이라니요. 제가 진짜 지갑을 두고 온 겁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무전취식 사례가 많아서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태윤이는 이제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소년에게 경찰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서웠죠. 할아버지. 아이는 할아버지 팔을 꼭 붙잡았어요. 정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태윤이를 안으며 박도현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제 신분증을 두고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꼭 찾아와서 계산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신분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정만호의 얼굴은 붉어졌고 태윤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점점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죠. 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 아이의 눈물, 그리고 생일 축하해준다며 기뻐하던 태윤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서진은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오늘 번 알바비가 들어있었죠. 내일 동생 학원비를 내야 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서진이 박도연을 불렀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박도연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라고요? 서진은 지갑을 꺼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계산할게요. 정만호는 깜짝 놀라 서진을 바라봤어요. 아니, 아가씨.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 잘못인데. 하지만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일은 기쁜 날이어야 하잖아요. 서진은 계산대로 가서 자신의 돈을 꺼냈어요. 48,000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서진은 흔들림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박도현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고 계산을 진행했죠. 정만호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윤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서진은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태윤이 생일 축하하고요. 정만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이름과 레스토랑 이름을 적었어요. 윤서진 씨, 제 이름은 정만호입니다. 손자는 정태윤이고요.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진은 빈 지갑을 만졌습니다. 내일 어떻게 학원비를 낼지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서진은 평소처럼 레스토랑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지갑이 텅 빈 채로 잠들었지만 오늘도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늘 알바비 받으면 학원비는 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탈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다른 직원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매니저님이 사무실로 오래.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박도현이 직원들을 사무실로 부를 때는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서진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박도현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도현은 의자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서진이 계산한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박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지갑을 두고 오셔서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박도현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도와드렸다고? 사비로 결제라니, 여긴 자선단체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손님은 진짜 지갑을 두고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랑 손자였고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박도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정을 어겼잖아요. 직원이 손님 대신 계산한다는 게 말이 돼요? 다른 직원들한테 어떤 선례가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도현은 책상을 탁 치며 말했어요. 없었다고요? 경찰 부르면 끝날 일이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경찰이 와서 그들을 데려갔다면 태윤이는 평생 그 생일을 악몽처럼 기억했을 겁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실수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윤서진 씨, 바로 그만둬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은 귀가 멍해졌습니다. 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도현을 바라봤어요. 그만두라고요. 본사 규정상 무단으로 손님 계산을 대신한 직원은 즉시 해고입니다. 이미 위에 보고했어요. 박도현은 서류 한 장을 서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죠.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니저님, 제발요. 이 일이 정말 필요해요.
동생 학원비랑 할머니 병원비를.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박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회사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오늘까지 일하고 정리하세요.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죠. 탈의실로 돌아온 서진은 사물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진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물었지만 서진은 괜찮아라고만 대답했죠. 유니폼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레스토랑을 나선 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평소라면 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서진에게는 그 일마저 없었어요. 월세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위에 쌓인 청구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밀린 월세 고지서, 할머니 병원비 청구서, 동생 학원비 납부 안내서. 서진은 그 종이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월세는 이미 한 달이 밀려 있었고 이번 달 것까지 합치면 16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는 60만 원, 동생 학원비는 50만 원. 모두 합치면 270만 원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레스토랑 알바비와 편의점 알바비를 합치면 겨우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레스토랑 수입이 끊겼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와 아이를 도운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서진도 부모님을 잃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서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누나, 오늘 모의고사 잘 봤어. 저녁에 통화할 수 있어? 서진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서준이가 걱정할 테니까요. 서진은 그래, 잘했다. 저녁에 전화할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서진의 세계는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방 안에서 구인 광고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채용 공고가 떠 있었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던 서진의 귀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정만호 할아버지와 태윤이가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서진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정만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 전화해서 알아냈지요. 윤서진 씨를 꼭 찾아야 했으니까요. 태윤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서진은 얼떨결에 문을 열어주며 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원룸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먼저 명함을 꺼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서진은 명함을 받아들며 눈이 커졌어요. 명함에는 넥스트라인 대표이사 정민석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넥스트라인은 국내 손꼽히는 대형 정보기술 기업이었습니다. 서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정민석을 바라봤죠. 정민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아들을 도와줬다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만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니요. 그날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우린 정말 곤란했을 겁니다. 태윤이도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누나,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랑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나가 도와주셔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생일은 즐거웠니? 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민석은 낡은 원룸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어요. 정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정만호는 서진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직에 있었던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알아보는데 능했거든요. 윤서진 씨, 레스토랑은 그만두신 거죠? 서진은 깜짝 놀라 정만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만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전화했을 때 매니저가 말하더군요. 아가씨가 규정 위반으로 해고됐다고.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행을 했는데 해고라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정만호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때문에 직장을 잃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정민석은 정만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정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진 씨,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넥스트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무를 맡아주면 좋겠는데요. 서진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저한테요? 정민석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재단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장학금 지급,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죠. 실무자가 필요한데 윤서진 씨 같은 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대학도 못 나왔는데. 정만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경력이나 학벌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지요. 아가씨는 자신이 어려운데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재단이 찾는 사람이에요. 태윤이도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 제발 받아주세요. 우리가 정말 도움받고 싶어요.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간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정민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급여는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드리고 사무실은 저희 본사 건물 내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만호는 서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고마운 건 우리가 더 그렇습니다. 아가씨의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누나,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죠.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비쳤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서진은 넥스트라인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내려왔어요. 서진은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장학재단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민석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윤서진 씨, 어서 오세요. 서진은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민석은 미소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죠.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책상 서너 개와 서류 캐비닛,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 안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1살의 이서연, 정민석의 비서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서연은 차갑고 완벽한 인상이었죠. 그녀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정민석이 소개했습니다. 이서연 비서입니다. 재단 운영도 함께 관리하고 있어요. 이서연은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서진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대답 없이 정민석을 바라봤죠. 정민석이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회의실에 둘러앉았어요. 정민석이 서진에게 업무를 설명하려는 순간 이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이서연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력도 없는 분을 뽑으시면 내부 반발이 있을 겁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재단은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된 곳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멈추지 않았죠. 학력도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분이 어떻게 재단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서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서진은 정말 배운 게 없었습니다. 대학도 못 갔고 경력이라고는 편의점과 레스토랑 알바가 전부였죠. 정민석이 말하려는 순간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꿈을 지킬 진심은 있습니다. 이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저도 학비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동생 학원비 내느라 밥을 거른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압니다. 돈 없어서 꿈을 접어야 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요. 서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서진을 바라봤어요. 정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서연 비서님, 윤서진 씨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이서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을 두는 건 어떨까요? 2주 동안 업무를 배우고 평가를 거쳐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윤서진 씨, 괜찮으세요? 서진은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의 2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장학생 서류 정리, 지원금 내역 확인, 면접 일정 조율.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이서연은 하나하나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 매뉴얼을 읽고 장학제도를 공부했어요. 모르는 건 이서연에게 물었고 혼나도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서진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서연은 서진의 책상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 놓았습니다. 장학생 50명 명단입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밤늦게까지 남아 작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깔끔하게 정리된 명단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생각보다 꼼꼼하네요. 서진은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했습니다. 전화 상담할 때도 서류 검토할 때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떤 학생이 전화로 저 같은 애도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서진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준비해봐요.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식 채용된 서진은 장학생 30명을 직접 맡게 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의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서진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가정 형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성적과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었죠. 서진은 직접 전화를 걸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안녕, 나는 넥스트 장학재단 윤서진이라고 해. 요즘 학교 생활은 어째? 서진의 목소리는 친언니처럼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선생님, 사실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서진은 그럼 학원 선생님께 한 번 더 여쭤봤어? 아니면 내가 좋은 인터넷 강의 알려줄까? 라며 세심하게 챙겼죠. 어떤 학생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서진은 재단에 건의해서 생활비 지원을 늘려줬어요.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야지. 알바는 조금 줄여도 돼. 학생은 울먹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 학생을 더욱 세심히 돌봤죠. 서진은 매달 학생들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성적 변화, 고민사항, 진로 희망까지 꼼꼼하게 적었어요. 이서연은 그런 서진을 지켜보며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윤서진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제 동생 같거든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첫 분기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민석과 이서연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서진은 긴장하며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택배 기사가 들어왔죠. 넥스트 장학재단 맞나요? 여기 택배요. 큰 상자 하나였습니다. 이서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30여 통의 손편지였습니다. 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죠. 노란색 편지지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윤서진 선생님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민준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사고로 일을 못하셔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전화해서 포기하지 마, 같이 방법 찾아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펼쳐봤어요.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선생님은 저희 가족보다 더 저를 믿어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따뜻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편지들을 들고 간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어요. 이번 분기 동안 30명의 학생들과 소통했습니다. 평균 성적은 3점이 올랐고 중도 포기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죠.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이겁니다.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민석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잠시 후 정민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군요.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당신을 선택한 게 옳았습니다. 이서연도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읽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진 씨, 제가 처음에 당신을 의심했던 거 사과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넥스트 장학재단의 정식 실무 책임자가 됐어요. 담당 학생도 100명으로 늘었고 팀원도 셋이나 생겼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학생들과 직접 통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는 사무실에서 서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익숙해졌어요. 어느 가을날 정민석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윤서진 선생님, 내일 저녁 시간 있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요? 정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윤이 생일이거든요. 함께 축하해주면 좋겠어서요. 다음 날 저녁 서진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정민석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서진 선생님. 이제 13살이 된 태윤이는 키도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도 소파에 앉아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서진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윤아, 13번째 생일 축하해. 태윤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서진은 1년 전 레스토랑에서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정만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비가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결국 돌아오는 법이 있네요. 태윤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죠.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런 거라고요.